이번 시간은 이제 주식의 재취득과 관련된 내용부터 볼 거예요. 자본 관련해서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 강에서도 봤듯이 자본 거래라는 건 요 기업과 요 주주와의 거래죠. 그러면 기업과 주주와의, 즉 주식회사와 주주와의, 즉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 자본 거래라는 거는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발행했던 주식을, 그렇죠, 다시 재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앞전 강의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회사가 주주한테 주식을 재취득하는 경우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행된 주식을 특정 목적 때문에 다시 재취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매입 소각이에요, 여러분. 매입 소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주주한테 매입해서 그걸 소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발행했던 주식을 왜 매입해서 왜 다시 소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투자받았어요, 주식 발행해서. 그래서 그 투자받은 거에 상응하는 이익을 내서 배당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투자받은 규모 대비 이익이 그만큼 안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또 사업을 접을 수는 없는 거고 이익은 그만큼 나지는 않고, 그러면 회사는 사업의 규모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투자받은 돈을 반환하고 이 주식을 소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무에서 여러분 구조조정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회사가 이익이 많이 안 나니까 그 규모 대비 이익이 안 나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매입 소각이 어떤 케이스냐면 요런 케이스예요. 봐봐요. 4월 20일 날 한 주당 액면 금액 50만 원짜리 발행 주식수 100주를 액면 발행하고 주주한테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 발행했을 때는 차변의 현금 5천만 원이죠. 그죠? 5천만 원. 그렇죠? 자, 5천만 원이고 대변의 자본금 5천, 이렇게 지금 투자를 받았는데 규모를 좀 축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7월 15일 날 사업 규모 축소를 위해서 이 100주 중에 10주의 주식을 주주들한테 음, 다시 취득해서 이걸 매입해서 소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주에게 400만 원의 현금을 반환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주한테 투자받은 게 지금 한 주당 50만 원이면 이게 500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500을 돌려줘야 되는데 회사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자금 사정이.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주랑 합의하에 이렇게 매입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게 지금 회사가 그렇게 이익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주주랑 합의하고 이렇게 만약에 소각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자, 회사는 투자받은 돈을 다시 이렇게 반환했어요. 400을. 자, 그리고 자, 주식을 주주한테 받아서 소각했다라는 건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투자 받으면 현금 자산이 늘면서 자본금이 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투자받은 돈을 반환하고 이 주식 증서를 소각했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금이 줄고 다시 투자받은 걸 주주한테 반환했으니까 현금이 나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 차변으로 소각된 거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자본금은 대변이든 차변이든 항상 액면 금액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액면 금액은 지금 얼마인데요? 한 주당 50만 원이고 10주니까 그렇죠. 500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500을 현금을 반환했어야 되는데 400만 원만 지금 반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변에 얼마가 차이 나요, 여러분? 대변에 1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이 100만 원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감자 차익이라고 그래요. 감자 차익. 감자 차익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자본 파트 공부할 때 감자라는 말이 나오고 또 증자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부해 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잠깐 잡고 가야 되는데 감자, 증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감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본금의 감소를 감자라고 해요. 감자 이렇게. 그럼 증자라는 건 뭐냐면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의 증가를 증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할 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감자 증자.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럼 지금 이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감자하면서 회사가 주주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최소 500을 줘야 되는데 400만 원만 반환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걸 뭐라고 한다? 감자 차익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감자 차익. 그럼 이 감자 차익은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익이냐?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절대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세 가지였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주주에게 회사가 좀 여유자금이 있어서 53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자본금 액면 500인데 현금으로 530을 반환했다. 만약에 이 사례에서 그러면 30만 원만큼 회사가 돈을 더 준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손실로 처리하면 안 돼요.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는 절대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감자차손을 자본 조정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매입 소각할 때 반환되는 금액이 더 컸다. 그러면 우리가 차변에 이걸 뭐라고 한다? 감자차손. 이거는 회사가 손해봤다고 해서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이건 자본 조정 계정 과목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인데 이건 자본잉여금도 아니고 자본금도 아니니까 우리가 자본거래와 관련해서 손해보거나 임시적인 항목들은 자본조정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요 감자차선은 자본계정 과목인데 이게 지금 자본계정 과목이 차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이 자본조정 계정 과목을 표시할 때는 자, 자본조정 계정 과목이 이렇게 차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자본 계정이 차변에 있다는 건 자본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본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은 대변에 표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대변에 자본은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대변에 표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나타낼 때는 요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요 자본 항목은 이렇게 대변에다가 표시를 하고 대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거는 자본이 줄어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차감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본 거래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자, 자본금이 처음에 5천만 원 있었는데 그렇죠? 자본금이 500이 줄었어요. 이렇게 500이 줄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4,500으로 되는 거고요. 자본금은 또 감자차손이라는 자본 조정 항목이 차변에 분기가 됐으니까 이걸 우리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대변에다가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차변에 자본 계정 과목이 있지만 차변에 자본 계정 과목이 이렇게 있지만 차변에 자본 계정 과목이 있지만 재무상태표에 나타낼 때는 이 자본 대변에 차감적으로 표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 거래라는 거는 회사가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재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럼 주식을 재취득하는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지금 방금 본 게 매입 소각하는 거였잖아요. 자, 매입 소각을 할 수도 있고 주식을 다시 재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다시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자기 주식 거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을 매입 소각할 수도 있지만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매입을 해서 다시 주가가 오르면은 다시 주식시장에다가 다시 매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을 회사가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면 이 주식 수량이 시장에 너무 많이 이렇게 발행이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가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행했던 주식을 회사가 다시 재취득했는데 방금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소각한 게 아니라
일시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면 이걸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는 이럴 수도 있죠.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 규모 축소를 위해서 소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이게 뭐 스톡 옵션이라고 해서 자사 주식을 이렇게 스톡 옵션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이렇게 아까 위에 봤던 거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서 바로 소각한 거고, 이거는 일시 보유하다가 다시 이거를 매각하거나 또는 소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케이스입니다. 6월 10일 날 한 주당 액면금액 5,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당 6,000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10주를 다시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소각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자, 그럼 현금이 지금 6만 원이 나가죠? 6,000원인데 10주면. 근데 자본금을 줄이면 안 되는 게, 아직 소각을 한 상태는 아니니까 이때는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주식이라는. 그럼 여러분, 이 자기 주식은 회사의 이게 자산일까요? 여러분, 자기 주식은 이건 자산이 아니죠. 내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투자받아서 자본금이라고 해놨는데 내 주식을 내가 사왔다? 그럼 이건 자산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이 자본 거래니까 자본 조정 계정 과목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회사가 발행한 우리 회사 주식을 지금 돈을 주고 다시 사온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내게 내 자산이 돼요. 그죠? 그게 아니죠. 이거는 내가 발행했던 자본금을, 그죠? 우리 회사가 사온 거니까 자기 주식인데 이거는 자산이 될 수 없죠. 그죠? 내가 투자받은 자본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자산이 될 수 없고, 이거는 자본 항목인데 자본 조정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가 다음 거래를 잠깐 보면 이 자기 주식을 다시 시장에다가 되팔았대요. 자, 7월 10일 날 이 구입한 주식 10주 중에 3주를 한 주당 7,000원에 현금으로 처분했대요. 그러면 자, 차변했던 자기 주식이 대변으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얼마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자, 얼마에 샀었어요? 6,000원에 구입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이 액면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액면 금액은 그냥 액면 금액일 뿐이고, 우리는 6,000원에 취득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세 주를 지금 갖다가 판 거예요. 그러면 3, 6, 18 해가지고 18,000원에 자기 주식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현금으로 처분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그렇죠. 21,000원이 들어와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3,000원만큼은 자기 주식 처분하면서 이익 받죠. 이걸 뭐라고 한대요, 여러분? 불러주세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해요. 자,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이게 지금 회사가 돈을 더 받은 거니까 수익으로 볼 거냐? 자, 수익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절대로 수익 비용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자본거래니까 재무상태표에 자본 항목으로 이게 꽂혀야 되는데 이건 자본금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 본 거니까. 그렇죠.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만약에 이때 거꾸로 이 자기 주식 세 주를 팔았는데 싸게 팔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4,000원에 받고 팔았다 그러면 현금 12,000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기 주식은 6,000원에 샀으니까 18,000원이 없어지는 거고. 그럼 대려 차변에 6,000원만큼 손해본 거 맞죠? 이건 뭐라고 한대요? 여러분 미주쳐봐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회사가 손해본 거니까 비용이에요? 자, 너무 지겹도록 말하고 있다. 자,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는 비용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비용으로 인정해줘 버리면 얼마든지 주주랑 짜고 이 손익을 조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절대로 수익 비용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자본 항목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이거 자기주식 처분 손실 난 거는 자본 잉여금은 아니잖아요. 이게 자본금도 아니고. 그러면 자본금, 자본 잉여금이 아니면 나머지 어떤 거? 그렇죠. 자본 조정으로 구분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세무 2급에는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 이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이거를 매각한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서 소각을 해버렸어요. 자기 주식을 소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식이 없어지겠죠. 소각을 했으니까. 차변했던 게 대변으로 없애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본금도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왜? 소각을 해서 이 주식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자본금이 차변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주식을 갖다가 팔고 돈을 받으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지만 만약에 이걸 소각했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각을 했으니까 자본금의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천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세 주를 소각했으니까 15,000원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3천 원만큼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에요? 이거는 처분한 게 아니라 소각해가지고 자본금이 감소한 거잖아요. 자본금의 감소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감자. 그래서 감자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감자 차손은 여러분 비용이 아니죠.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이에요. 자, 여기 적어볼까요? 감자 차손은 위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라 이건 자본 조정 계정 과목입니다. 비용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자기 주식을 소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거는 자, 주식을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재취득하는 거. 자, 발행했던 주식을 재취득하게 되면 자, 재취득하는 경우가 크게 보면 매입 소각하는 경우. 그렇죠? 자,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다. 그러면 자본금이 줄어들겠죠, 차변에. 그리고 이 투자받은 돈을 반환했는데 이때 자본금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감자 차익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감자 차익이 날 수도 있고, 또 감자 차손이 날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 자, 자본 조정 항목이 차변에 기록이 되면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이게 자본이 차변에 감소한 거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자본이 대변에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매입 소각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기 주식 거래다 그러면은 이때는 자기 주식이라고 했다가 이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해서 자본 잉여금으로 또 자기 주식을 싸게 팔아서 손해 봤다 그러면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자본 조정으로. 자, 근데 만약에 이 자기 주식을 소각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재취득하는 이런 거래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에서 이 내용들을 총 정리하고 그 밖에 손익거래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학습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